여러분,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 곁에 남는 것은 결국 자식과 친구뿐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새로운 인연을 찾아 산으로 들로 혹은 모임으로 발길을 옮기시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서늘한 경고 하나를 던지려 합니다. 나쁜 자식은 내 몸을 아프게 하지만 나쁜 친구는 내 영혼과 가문을 뿌리째 흔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노년에 잘못 맺은 인연은 자식의 배신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무서운 간신이 되어 당신의 남은 여생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도성안에서 소문난 재력가이자 학식 높은 선비였던 박대감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관직에서 물러나 넉넉한 재산과 번듯한 자식들을 두고 남부러울 것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외로움을 참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늘 주변에 사람이 북적여야 마음이 놓였고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말년에 3명의 새로운 벗을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박대감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대감의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배워야 할 노년에 반드시 인연을 끊어야 할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당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아첨꾼입니다. 박대감 곁에는 늘 조씨라는 인물이 붙어 다녔습니다. 조씨는 박대감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기분을 맞췄고 대감이 하는 말이라면 사소한 농담 하나에도 배를 잡고 웃으며 역시 대감님의 고견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라며 축혀 세웠습니다. 박대감은 자식들이 하는 쓴소리보다 조씨가 해주는 달콤한 찬사가 훨씬 좋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님 이제 술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 재산은 함부로 굴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바른 말을 했지만 박대감은 조씨와 술잔을 기울이며 그래 내 속을 알아주는 건 자식이 아니라 자네뿐일세 라며 곧간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귀를 사냥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권위는 사라지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그때를 틈타 다가와 당신을 왕처럼 떠받드는 자는 반드시 당신의 왕국을 찬탈하러 온 간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자식과 당신 사이를 이간질하여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대감님 같은 분이 왜 그런 대우를 받고 사십니까? 자식들이 너무하군요. 라는 말 한마디에 속아 자식과 담을 쌓는 순간 당신은 그 간신의 소나귀에 든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끊어내야 할 부류는 과거의 명성을 이용해 도박 같은 투자를 권하는 자입니다. 박대감의 또 다른 벗인 강씨는 늘 전국의 진귀한 골동품과 땅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대감님, 제가 이번에 입수한 정보인데 이 땅만 사두시면 대감님 손주 때까지는 걱정 없이 사십니다. 강씨는 박대감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대감님처럼 안목 있는 분이 아니면 누가 이 기회를 잡겠습니까? 박대감은 노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과 여전히 자신이 능력 있는 가장임을 증명하고 싶은 욕심에 강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땅은 쓸모없는 맹지였고 강씨는 중개 수수료를 챙겨 야반도주했습니다. 늙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한탕을 노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추기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노년의 재산은 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날로 신발을 고쳐 신고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노후 자금을 탐내는 하이에나일 뿐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은커녕 당신의 약값조차 남기지 않고 앗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세 번째 부류는 당신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시기꾼입니다. 박대감의 오랜 직이었던 최 씨는 늘 대감의 집안일에 참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박대감의 아들이 낙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달려와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우리 아들은 이번에 합격했는데 대감님 상심이 크시겠소 라며 은근히 염장을 질렀습니다.
박대감의 건강이 나빠지자 최 씨는 매일같이 찾아와 나처럼 산을 타야지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금방 가시는 법이요 라며 위로를 빙자한 비수를 꽂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불행할 때 진심으로 아파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만난 인연 중에는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수집하여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당신의 품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런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침상 밑에 독사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넘어졌을 때 밟고 지나갈 사람들입니다. 결국 박대감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청꾼 조 씨에게 속아 자식들을 문전박대했고 사기꾼 강 씨에게 전 재산을 날렸으며 시기꾼 최 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자식들을 찾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자식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박대감은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차가운 벽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자식이 무섭다 했거늘 알고 보니 내가 끌어안은 벗들이 나를 죽이는 칼이었구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곁에서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자가 있습니까? 당신의 돈주머니를 흔드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상처를 헤집으며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이가 있다면 오늘 당장 그 인연의 끈을 가위로 베어내듯 잘라내십시오. 외로움은 잠시지만 잘못된 인연으로 인한 고통은 평생을 갑니다. 노년의 고독은 차라리 당신을 성찰하게 만들고 품격을 지켜주지만 나쁜 친구는 당신의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존엄성마저 앗아갑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수많은 가짜 친구들 속에서가 아니라 내 주머니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당신의 여생이 간신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인연을 끊어낼 용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년 야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단단하고 품격 있는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인맥을 정화하는 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